라오스 은행이에요. 볼일 보러 왔거든요. 오, 난리가 아니에요. 은행 앞이. 이게 라오스에서 가장 큰 은행 BCEL 은행입니다. 본점이에요. 이거 본점. 은행이 오늘 금요일인데 라오스 사람들 은행 여신 업무가 많은가 봅니다. 뭐 차가 지금 뭐 도로가 다 마비가 된 상태예요. 유료 주차장 텅텅 빈데도 꽉꽉 차 있습니다. 오늘 뭐 라오스 사람들 개돈 타가는 날인가 봐요. 가끔 라오스가 이렇게 은행이 붐비는 날이 있고요. 갑자기 딸락사오 금시장 가면 뭐 사람이 또 막 줄 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스 경제도 나름 꿈틀거리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잠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면 라오스가 뭐 누가 한편으로는 보면 은행이 갑자기 붐비고 금시장이 갑자기 사람이 몰리는 거는 불안한 요소일 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군인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살면서 라오스 국영은행에서 뭐 달러를 갑자기 찾으러 왔는데 달러 못 줘. 이럴 일은 당장 1, 2년, 3년 안에는 없고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라오스 경제의 흐름을 살면서 느끼는 그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뉴스나 한국에서 경제 포럼에서 보도하는 거와는 또 현지에 와서 보면요, 많이 틀리다는 거죠. 일단은 국가의 뭐 디폴트 상태가 온다 그러면 차들의 운행이 적어지고요. 일단은 그 주유소의 기름부터 동이 납니다. 그리고 금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금시세라든지. 라오스도 요즘은 금시세 강세입니다. 라오스도 국가 경영 체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뭐 투어 오시고 볼일 보러 오시고 비즈니스 오시고 뭐 결혼 때문에 오시고 그런 거에 특별히 불안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늘 얘기하잖아요. 라오스에 대한 투자는 좀 신중히 하셔야 되지만 그냥 와서 사시거나 석 달 살이 하시거나 생활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갑자기 지금 은행 앞에 왔는데 차가 붐벼서 한쪽에 파킹을 해놓고 제 나름대로 라오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채도사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랍니다. 이해하셨죠? 또 이러면 또 어떤 분은 뭐 망해가는 라오스를 왜 자꾸 안정적으로 얘기해서 오보를 주느냐 오해를 주느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라오스는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한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는 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돈 쓰는 재미로 살기에는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거. 일단은 물가가 싸고요. 막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사회. 그리고 꼭두새벽부터 돌아다녀서 일 봐야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근데 가끔 가다가 새벽 4시에 카톡 하시는 건 좀 삼가하세요. 새벽 4시. 한국 시간 6시.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6시에 카톡해도 되겠지. 여기 새벽 4시에 카톡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건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좀 정확한 메시지, 자기 소개. 한국 시간 최소한 11시. 요 정도에 주시면 여기 업무 시작하는 9시에요. 라오스는 정식 업무가 9시 반쯤 시작이 됩니다. 한국 시간 11시 반. 그때쯤 문자 주시고 메시지 주셔도요, 충분히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제발 새벽 4시에 카톡하지 마시옵소서. 네, 라오스를 동경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유튜브 상에 KBS의
세계 여행 탐험, 뭐 여러 군데를 소개한 그 방송국 여행 다큐를 보면서 고산족 마을을 보고 고산족 마을에 가서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예, 라오스는 국토의 전체 한 80%가 산악으로 돼 있어요. 산악. 그래서 비엔티엔은 분지예요. 비엔티엔에서는 40분을 달려도 산이 안 나오고 1시간을 달려도 산이 안 나오지만 비엔티엔을 벗어난 뭐 동북부라든지 뭐 서부라든지 남부라든지 뭐 베트남 국경 캄보디아 이쪽으로 가면 그 고산지대에 산속 마을이 많아요. 거기에 무려 50개의 소수민족이 사는데요. 그 고산족 마을 분들과 고산족에 사는 여성들은 우리가 그냥 커다란 배낭에 한 달 살이, 2달 살이 할 거 해서 산속의 저수지 마을이라든지 산속에 뭐 약초 캐는 곳, 뭐 산속에서 꿀 따는 것, 뭐 또 산속에 있는 뭐 침향 농장이라든지 허브 농장 이런 데 가서 구경하고 체험하고 하는 데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산속의 고산족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몽족 출신 중에서 올림픽에서 뭐 리듬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순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몽족이 월남전 끝나고 미국이 패망하고 미국의 협조적이었던 라오스 산속의 몽족 사람들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되니까 미국이 많은 라오스 사람들을 미국으로 이주시켜서 미국에 가서 경찰관하고 공무원하는 라오스계 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라오스 몽족 중에서 시내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고요. 라오스의 산속에 사시는 분들 뭐 여러 부족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몽족인데 몽족도 있고 야오족도 있고 뭐 리스족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의 신분이 라오스에서 몇백 년 전부터 살아온 것은 사실인데 라오스 국적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라오스 인구가 지금 정식으로는 740만이라고 정부 발표는 나와 있지만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십만 몇백만이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망신고조차 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을 누구에게 소개를 받던 산속마을 가서 인연을 맺어서 결혼을 해서 라오스에 내려와서 살면 신분증을 만들어야 되고요. 신분증을 뭐 라오스 사람들 말로는 돈만 주면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요. 또 고산족 출신의 국적이 부여되지 않았던 부인을 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커다란 산에 막히게 돼요. 한국 대사관에서 일단은 비자 발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혼을 해서 여기서 애를 낳고 한국에 인지신고하고 출생신고하고 혼인신고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받은 자녀가 두 분 사이에 있으면 그나마 조금 수월하지만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신랑은 나이가 60이 넘었고 고산족 아가씨는 나이가 뭐 20살이다 하면 한국에 같이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고산족에 대한 생각은 그냥 한번 가서 재미있게 휴양하고 힐링하고 오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려면 오셔야 되잖아요.
오실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오셔가지고 라오스 여성을 만났어요. 그럼 만나자마자 뭐 말이 통해야 얘기를 하죠. 한두 번 보고 다시 한국을 가요. 그러면 그 여성이 한국 남성이 나이 든 아저씨가 나 만나더니 바로 한국 가네? 다음 달에 또 온다네? 그 다음 달에 온다네?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면서 마을 어귀에 나가서 한국분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거든요. 최소한 여기서 만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고 대화가 되고 남녀관계로 발전을 하려면 한 달, 두 달, 석 달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완전히 내 마음에 드는 상대, 또 그녀가, 그 여자분이 한국 남성에 대해서 완전한 관심을 가졌을 때 기다려줄 줄 알고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오면 그 다음 달에 결혼할게. 이것은 되지만 일주일 열흘 와가지고 점지해 놓고 신부로 점 찍어 놓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시간을 넉넉하게 오시고 올 때마다 이 사람 보고 다음에 올 때 또 딴 사람 보고 세 번째 올 때 또 딴 사람 보고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될 겁니다. 라오스 여성도 자기를 만난 사람이 자기에 대한 어떤 언약이라든지 약속이 있어야 기다려주고 하는 건데 뭐 만나자마자 가버리고 또 만나자마자 가버리면 결과가 없죠.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참고하셔서 자신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자신의 능력이 되면 그때 오시되 문의하실 때도 현실적으로 직구로 팍팍 하세요. 돌려치기로 하지 마시고 컵으로 하지 마시고 직구로 물어보면 저도 직구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